변호사 엄마들의 육아 토크 로이아맘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변호사 엄마들은 아이 영상 노출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할까? 일단 저는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. 만 2세까지는 두뇌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정설인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둘째를 낳았는데 영유아 정기 검진을 가잖아요. 항상 그 노 스크린을 되게 크게 강조해서 절대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라. 엄청 경고문이 가득하더라고요. 미국 소아과에서도 영아들 영상 노출은 정말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. 근데 또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네가 키워봤냐, 애를 영상 없이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.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만 2세까지는 안 보여줬어요, 저는. 맞아요. 근데 길에서나 보면 유모차에 있는 아기들 바로 이렇게 핸드폰 안고 가면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. 너무 맞아요. 어린 애기들한테는 뭐 내용이 아무리 좋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영상 노출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건 우리 둘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네요.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만 6세까지는 시력 형성이 진짜 중요하대요. 근데 계속 이렇게 일정한 단초점에 맞추고 있으면은 아이들 눈이 이제 시력이 되게 안 좋다 이런 걸 봐서 저희 이제 큰아이 2세 이후의 영상을 보여줄 때도 항상 TV에다 틀어줘요. 멀찍이. 보더라도 핸드폰은 진짜 네. 최악이다. 네. 그래서 TV에 딱 크게 틀어주고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. 사실 핸드폰을 쥐어주는 거는 저는 부모가 편하려고인 것 같아요. 그냥 제일 손쉽게 바로바로. 이게 맥락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아이한테 핸드폰을 바로 보여주게 되는 이유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. 애가 공공장소에서 운다든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곳에서 막 돌아다니는 애를 붙잡아 두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해요. 그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꾸준한 그 훈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니까 가장 바로 꺼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의 뇌발달, 신경발달, 교육에도 좋지 않다. 네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뭐 공공장소에서 뭐 조용히 해야 된다든가 앉아있어 한다든가 규칙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큰 문제라고 봐요. 자, 그럼 일단 시기는 최대한 만 2세 그리고 36개월까지도 늦을수록 좋다. 시대가 온통 미디어 천지인데 아예 안 보여주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 2년은 기다리자. 근데 저는 하나의 원칙이 더 있어요.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보는 거예요. 저녁 먹기 전에 저녁 먹을 준비를 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때 뭐 숙제를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좀 정리하고 뭐 쉬는 동안 저도 밖에서는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작은 화면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뭐 이동 중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이럴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요. 아마 제일 많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게 저는 식당이라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. 유럽 여행을 가서 식사를 하고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핸드폰으로 영상 보여주는 건 다 한국 사람들밖에 없더라. 근데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공공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거는 정말 인내심과 끈기로 아이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 규칙을 아이에게 알려줘야지 규칙을 지키는 걸 모면하려고 그때 이제 영상으로 딱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영상을 식당에서 보여주는 걸 하지 말아야지. 주변 사람들이 되게 저를 두고 봐.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절대 그렇게 못한다? 다 하게 돼 있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저는 한 50일 정도부터 외출을 되게 빨리 했거든요. 제가 집에 있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라 혼자 막 유모차를 태우고 지하철을 타고 해서라도 되게 밖에 외출을 많이 하고 뭐 친구들 결혼식에도 데려가고 그럼 애를 데리고 앉아서 식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거나 그렇게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한이 있어도 원칙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저도 생각해보면 한 돌 될 때부터 저희 1호를 데리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. 돌쟁이 애기라 말귀를 뭐 알아듣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신생아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.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듣고 있어요. 그래서 돌쟁이 애기도 그 하이체어에 앉혀놓고 여기는 식당이고 여긴 조용히 해야 되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어요. 저는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를 다닐 때 짐이 이만큼이에요.
왜냐면은 아이가 한 장소에 오래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그 아이한테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하는 건 너무 고문이죠. 그래서 뭔가를 항상 줘야 돼요. 제일 많이 갖고 다닌 게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쌀티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많이 챙겨 다니고 색연필, 크레파스, 종이, 스티커 붙이기라든지 색칠하기라든지 이런 애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을 꼭 챙겨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또 나 혼자 한다고 지키기가 어려운데 식당에 갔는데 저희 애만 볼 게 없는 거예요. 보면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뒷자리에 애가 되게 큰 태블릿 화면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. 그러면은 당연히 보고 싶고 거기에 눈길이 가잖아요. 다 같이 지키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참 좋겠다. 식당에 같이 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다. 너도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식사할 때 아이한테도 같이 말을 걸어주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식탁의 일원으로서 아이를 초대해 주는 거죠.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딱 보여주게 되는 순간 소외시키는 거잖아. 소외시키는 거잖아요. 맞아. 우리는 밥 우리끼리 먹을 거니까 너 저기 가 있어. 사실 애한테 벽을 딱 쳐놓는 거라서 그것도 맞아. 저를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처음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좀 보여주기 싫은 것들이 있었어요. 저도 있어요. 어. 대표적으로 약간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.